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녹음을 하는데 지금 아저씨 2명이서 기력이 너무 없어갖고 지금 당 충전하고 지금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짜두 주스 예, 먹고. 저는 유자차 먹고 너무 지금 힘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요즘 그 저 생각이 반성 한번 하시고 가시죠. 반성. 네, 왜냐면은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주는 입장, 가이드해주는, 알려주는 입장에서 저희도 못하는 네, 거 많이 못하는 있어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 건강에 맹신을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솔직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갖고 병원을 3군데 다니는데 이거는 제가 깊게 반성하고 나중에 기회가 요즘에 틈틈이 그래서 집에서 막 플랭크나 이렇게 코어 운동은 꼬박꼬박 틈나면 하려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고 작가님도 원래 저랑 운동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우리가 뭐 여러분한테 말만 해놓고 안 했으니까 반성. 진짜 반성. 진심으로 반성하고. 요즘에 체력 딸리니까 네.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말하는 거 있어요. 20대 때랑 30대 때랑 다르다. 그 훅 간다? 훅 가네요. 아까쯤에 계단 올라오는데 막 헐떡거리면서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정신 차리자.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성을 하고 여러분도 그래서 운동 틈틈이 덥다고 너무 또 더우니까 너무 야외에서 하는 거 삼가하시더라도 집에서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열심히 하시고 팔굽혀펴기라도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갖고 좀 공감을 많이 받은 글인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쓰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어떤 조직이 성공하는가 특집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론은 많잖아요. 조직학에 대한 개론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인생 공부 팀을 예로 이렇게 낱낱이 해부하면서 어떤 조직이 성공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공부가 12월 초에 설립이 됐거든요. 12월 9일인가 예, 8일인가. 예,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제 8월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9개월 만에 저희가 구독자가 20만이 박수 한번 치고. 네. 갑자기 왜 웃으세요? 오늘 박수만 치고 가는 것 아, 같아. 이제 고 작가님 호를 제가 물개라고 붙여드리고 앞에서 하도 물개 박수만 치셔갖고 물개 고 작가님. 예. 아니 저번 주에 방송에서 네. 워낙 인간극장 좋아가지고 박수 막 치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이는 방송도 한번 해야 되는데 고 작가님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넉넉히 들으세요. 그 친구들 성장하는 얘기에 빠져들어갖고 근데 나는 이렇게 딱 앞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사연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고영성 작가님하고 움찔 한번 하고 고영성 작가님이랑 움찔 한번 하고 이러면서 방송을 계속 들어요. 되게 소년 같아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내년이면 단 80인데 소년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너무 저희한테도 감동이 되고 진짜 고 그렇죠. 작가님은 빠져서 듣는다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좋고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어떤 조직이 성공하는가.
그러니까 인생 공부가 솔직히 저는 이제 그 SNS 마케터들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 페이지 운영자들은 문의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너네가 그렇게 빨리 크냐. 이게 페이스북은 유기적 도달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모든 구독하는 채널이 동시에 여러분 타임라인에 뜰 수는 없거든요. 선별적으로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위주로 뜨고 보통 페이지들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00명이 좋아해 준다고 10,000명한테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기적 도달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 갖고 10,000명이 좋아하면은 200명한테밖에 안 퍼져요. 거의 안 퍼져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1%대로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페이지는 그 어떤 것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인생 공부가 무슨 로켓처럼 흔히 스타트업으로 말하면 유니콘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비결 아닌 비결을 이제 고 작가님과 함께 저희가 토론도 해보고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인생 공부가 어떻게 성공했나. 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인생 공부에 이제 제가 운영 기획이랑 이게 대표 총괄을 하고 있고 고 작가님 이제 CCO Chief of Content Officer 이제 컨텐츠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의사 결정은 제가 내려야 돼요. 근데 제가 고 작가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서먹서먹했을 때 그때 한 번은 이제 전화로 저한테 얘기를 딱 먼저 전화해서 해주신 거예요. 신 박사, 응? 영준아, 그러면서 절대 너가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진짜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책도 하나 추천해줬어요. Y죠, 맞죠? 그 네. 조직 그 의사 결정에 관한 책, 그쵸? 제가 근데 안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랑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읽다 말았어요. 저는 항상 조금 읽고 한 50페이지까지 읽어요. 근데 왜 읽으라는지 알아갖고 내가 말 많이 해줬잖아. 그래서 그런데 고 작가님 딱 전화해서 하신 말이 이게 확실히 너가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결정의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내 얘기고 남 얘기고 나발이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때는 무조건 너가 결정하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게 이미 뭐 행동 경제학이나 조직학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따박따박 떠든다고 더 좋은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고 증명이 됐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떠나서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깊으니까 또 저는 고 작가님을 만나고 알았지만 고 작가님 또 심지어 학교 선배다 보니까 이렇게 형 동생 이런 선배 후배 문화다 보니까 이게 수직적인 문화인데 고 작가님이 그거를 먼저 연공서열을 먼저 파괴한 거죠. 나이가 대수냐 그런 걸로 팀이 돌아가면은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예, 저보다 또 형이 영현이 형이 있는데 다 그런 거에 동참을 해주셔서 저한테 항상 꼬박꼬박 박사님 존댓말 써주시고 저도 다 존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형들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우리 예슬쌤, 우리 필립쌤, 우리 동민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명? 예, 이렇게 우리 이 친구들한테 제가 더 깍듯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당연히 어떠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네. 논의를 다 당연하죠. 하죠. 근데 이제 리더는 의사 결정자예요.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떤 거는 금방 합의를 보지만 어떤 거 합의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론을 내려야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랑 신 박사랑 합의가 안 맞았어요. 그러나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신 박사 결정을 내리면 저는 무조건 따른다고 했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나오는 간에. 이게 우리의 어떤 한 조직이 흘러간 방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내기 전에는 끊임없이 토론을 하되 예. 그러나 의사 결정자가 결론을 했을 때에는 그 토달면 결론을 안 되는 거죠. 예. 토달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렇지, 성공시가를 하고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성공을 바꿀 수 있을까? 다시 복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정을 내렸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뭐가 어쩐네 네. 저 어쩐네 뭐 실패하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전형적인 얘기나 해. 개소리 사후 해석인 거죠. 그럼 될 것도 안 되고 예. 이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뭐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빠르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 배운 걸 배우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 게다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연공서열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따지면 빠르게 결정 내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나이 좀 이렇게 그래 이거는 뭐 너가 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그렇죠. 뭐 더 살았고 책도 많이 했는데 네가 뭘 알아? 그렇죠. 이래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어 버리죠. 그러면 뭐 진행도 네. 될 것도 안 네. 되고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생산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음. 조직 생활 하는데 상사와 관계와 동료 간의 관계가 안 좋거나 예. 괜히 쓸데없는 걸로 신경 쓰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 불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리더는 의사 결정권자예요. 당연히 근데 그 전에는 의견을 개진할 때 정말 민주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사 결정할 때가 있으면 그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예. 결정 내리면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 올인하고 예.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한 대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예.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제가 예. 여러분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소니랑 파나소닉 이런 데가 다 망했어요. 일본 기업이 그 네. 디스플레이로 저 반도체 이쪽으로는 토시바 이런 데가 다 망했어요. 네. 거기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 결정이 늦어서 그래요. 고 작가님 말대로 이 비즈니스 판도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상황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라인을 투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삼성이랑 LG는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물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 대한민국은 여러분 재벌이 막 불법 승계를 하고 일감 몰아주고 이런 건 다 미친 짓이에요. 이런 건 법으로 처단을 해야 되고 잡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재벌이 그렇게 다 쓰레기 새끼들인데 근데 왜 대기업은 성공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을까? 오너 체제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는 빠른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여기 좀 이 방송이 유명해져서 현대랑 삼성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LG랑 여러분 우리 유명해져야 돼요. 왜냐면은 오너가 지금 현대가 오너가 있고 LG가 오너가 있고 삼성이 오너가 있으면은 우리 셋이서 힘 합쳐서 전기차 끝내버리자 그러면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전기차 핵심 부품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1, 2가 LG화학이랑 삼성 SDI예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 자동차 오토메이커로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제일 후져요. 셋이서 협업이 전혀 없어요. 그럼 오너 셋이서 쿵짝쿵짝해서 돈 해결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오너의 장점은 안 쓰고 지금 단점만 들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처먹어도 싸죠. 아 이런 광고 안 들어오나 나중에. 아니면 지든 널려서는 쉐보레 이런 데서 광고도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광고 안 받아. 네, 우리 광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진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의사 결정을 빨리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단점은 빼고 일단 장점을 보면은 진짜로 비즈니스는 의사 결정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럴 때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리더가 하는 게 그겁니다. 해서 리더의 무게라는 게 그거죠. 왜냐면 자기가 의사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감을 지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리더가 항상 맞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신뢰하고 내가 또 신뢰하는 리더는 그걸 통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정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신 박사님은 잘 증명이 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여러분 얘기로 확장해도 이 얘기 좀 재밌어갖고 이거 좀 이 방송 잘 됐으면 좋겠네. 이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 작가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 30대 40대 분들은 40대는 자기가 예를 들어 차장이고 나이가 많다고 의시될 필요가 없고 그걸과 벼슬인 것 마냥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 30대가 더 잘하는 것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모바일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은 20대가 훨씬 더 감각적으로 뛰어날 수가 있거든요.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고 작가님이 또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대 30대 여러분도 리더가 의사결정을 했으면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부터 찾아야지 이미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핵심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팔로우십이 매우 중요하고요. 리더보다 팔로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팔로우십을 갖냐에 따라서 그 조직 생산성 달라져요. 예. 근데 분명 상사가 좀 또래 같은 상사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 팔로우십이 누적됐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같이 있고 상황별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지만 어떤 리더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만 때로는 권한이 이미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세히 모르거나 바쁘거나 이거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럼 맡긴 반대로 뭐 해야 되겠죠? 리더가 팔로우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겼는데 거기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걸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은 권한이 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리더십,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제대로 됐을 때 또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인파워먼트라 그러죠. 권한임을 정말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팔로우십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떨 때 시작하냐? 예, 팔로우 때부터 그거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 이제 성장세 그러니까 높은 또 조직이 될 수 있겠죠. 리더십이 또 제대로 되려면은 두 가지 팔로워 입장이나 리더 입장이나 이거를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리더는 예를 들어 책임지고 그 결정이 잘못된 걸로 판명이 나면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 판단했었다. 내가 잘못 판단했었다. 이건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 I'm sorry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리더는 결국에는 그 옷 벗어야죠. 만약에 진짜 만약에 그게 너무 크리티컬하거나 크리티컬하거나 총체적 난국으로 가면은 누군가 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책임 권한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다가 신 박사가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결정을 신 박사가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신 박사가 야, 제가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따가 소리하면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의 의견 내서도 결정은 자기가 하기 우리가 때문에. 여기서 배워야 되겠지만 거기다 대고 사후적으로 이런 얘기 내가 얘기 들어서 이런 뉘앙스를 팽기면 그 사람은 리더의 어떤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결정 권자는 결정 권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 책임이 있는 거죠. 최종 결정 본인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거기다 대고 너가 그거 알려줘갖고 망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미친놈이야 미친놈. 왜냐면 여러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 부장 얘기 박 차장 얘기하는데 아주 속이 시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미친놈이에요. 리더 맞아, 아니에요. 많죠. 예, 많죠.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20, 30대 여러분들 제가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그런 차장이 있는 거는 팩트예요. 부장이랑 상무가 있는 건 팩트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우십부터 똑바로 해봐야 되는 거고 그 팔로우십을 똑바로 알아야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고 작가님 말씀하신 거 리더십이랑 팔로우십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어느 회사에 조직 들어가면 내가 당연히 부하가 되겠지만 같이 창업을 한달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저런 인생 공부 같이 시작한 거니까 신 박사님이랑.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감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신 박사가 이거를 구축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딱 봤을 때 신 박사 리딩으로 살 수 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이고 자식이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최적화된 인간이에요. 네. 거기 맞춰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뭐 연공 소열부터 내가 이쪽에 경험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뭐 시작 자체가 안 됐겠죠.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철저한 우리 인생 공부가 성공한 이유는 철저한 전문성.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 공부 멤버가 고 작가님, 저 우리 이렇게 약간 작은 성공을 하죠. 예, 작은 성공. 작은 성공. 예, 작은 성공. 고 작가님 저 이제 디자인을 잘하시는 우리 영현이 형, 그다음에 예슬 쌤, 필립 쌤, 동민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일단 영어 우리가 왜냐면 영어 공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시는 두 분을 스카우트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우리 인생 공부 진짜 목적 해외 진출이에요. 대한민국이 문화 식민지로 사는 거 너무 꼴보기도 싫고 우리가 누적한 지식을 나중에 영어로 다 트랜슬레이트 해갖고 우리가 퍼뜨려 보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중이 영어 선생님들이 제일 높고, 그다음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직접 할 수 있는 동민이가 있고, 우리 코승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 장짜리 대한민국 1인자, 그 감성 터치의 대한민국 1인자. 이거는 제가 통계 그렇죠. 내면 1인자예요. 뭐 넘사벽이지.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1인자가 있고, 우리 인생 공부에서 명언 예. 해주시는 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 쓰는 기계, 그다음에 공부 기계, 공부기계 알파고, 감정만 빼면 알파고. 내가 볼 때 막 미친 듯이 읽어내니까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 작가님이 계시고 이것저것 다 하는 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뒤에 나오나 나중에? 나오는 거야. 나중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철저한 전문성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고 작가님이 어떤 글을 쓰든 저는 거기에 전혀 간섭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심지어 그 고 작가님이 책이 나와서 부모 공부 글을 몇 개 올렸거든요. 그럼 고 작가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야. 야, 애들이 부모도 많지도 않은데 이거 올리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냐고. 그럼 부모 안 될 거야 애들? 그거 올려야죠. 지금부터 이런 거 읽어야지. 그래서 반응이 좋은 글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반응이 좋은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또
그 독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독자한테 우리가 시켜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그 블로그에서 파다가 이건 애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필요한 부분은 좀 올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분야에 우리가 철저하게 전문가 위주로 소수지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넘치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20, 30대 친구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 너 뭐 고민이 많다는데 너 예를 들어 뭐 간호사고 뭐 바리스타고 뭐 마케터고 UX 디자이너 그럼 제가 물어보면 너 자신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자신이 지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이거는 누구보다 잘해? 너 전 세계에서 1등할 자신 있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감적으로 좀 그 기운을 몰아갖고 자신 있어요 배심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해 보면 실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누적 강연 참석자만 3,000명이 넘고 AS 모임 참석자만 한 200~3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한 진짜 자기 일에 잘한다 하는 친구는 20~3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고 있는 친구는 꽤 많고, 근데 자기 일에 자신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취업 다 잘했어요. 맞아요. 아니, 예. 저도 강의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책 50권 이상 읽어본 예, 사람 되게 중요하죠.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강의 도중에. 그러면서 무슨 뭐 아니 저도 그래요. 영어 잘하고 싶다면서 영어 책 5권 읽어본 사람, 동화책에도 상관없다고 손 들어보라면 5권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영어 책을 5권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적으로 뭐냐,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없으면 어떤 조직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 돼. 네. 실력이. 뭐 삼성에서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석사 마치고 온 애들이면 솔직히 되게 전문적이었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지가 않은 애들이 많았어요. 잘하는 애들, 학부만 맞춰서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삼성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한 60%는 잘한다고 느끼지, 박사 마치고 가도 못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안타깝더라고. 어떻게 박사를 맞췄는지 이걸 잘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전문성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또 말해주면,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거는 자기 일, 그러니까 토요타 인재가 맞아요. 전문성은 T자형 인재거든요. 전문성이라는 거는 자기 일도 잘하면서 남의 것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것만 있고 그거가 콜라보가 안 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남의 것도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박사하신 분들이 이거는 자기 전공 아니라서 모르는데 내가 볼 땐 다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는 거래요. 자기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제 입장에서는 좀 변명 같았거든요. 그래야 팀워크의 최적화가 그렇죠. 일어나겠죠. 왜냐면 네. 그다음에 삼성에서 박사 받고 들어오면 과장으로 들어오는데, 과장이면은 그 아래 그 어린 동료 친구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분들 보면은 결국에 일은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습 능력이 나오는 네, 거죠. 다른 그렇죠. 분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고 작가님이 오리지널스에서 자주 설명해 주신 안정감, 조직의 안정감. 네.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원래 전업 작가로 오래 살아오셨고, 솔직히 이 인생 공부 팀에서 직업이 없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작가가 됐으니까 직업이 생긴 거지만 저밖에 없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고 작가님은 뭐 책을 이거 하실 때도 이미 6권째 쓰고 계실 분이었으니까, 전문 작가셨으니까. 네.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페이지들은 결국엔 다 페이지에 목을 매게 돼요. 페이지에 광고를 받아갖고 수익을 내야 먹고 사는데, 그럼 그게 문제가 뭐가 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페이지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을 내는, 이 방송국이랑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광고를 따서 수익을 내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되게 싫어하는 독자들도 많고, 그걸 어떻게 안고 가냐도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페이지 수익을 목을 매면은 페이스북에 자기 목숨이 소나기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페이스북 유기적 도달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퍼지지가 않아요. 도달률이. 근데 그거는 페이스북 방향이 워낙 페이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입장에서 도달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타임라인에 공간이 안 남기 그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통계적으로는 창업을 봤을 때 혼자,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올인한 케이스보다 직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다리 갖출 경우에 33%가 성공률이 높고요. 게다가 그 필라이트가 회계사예요. 근데 회계사인데 불구하고 창업을 했는데 4년 동안 회계사 일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4년 동안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올인이 되겠다 한 게 나이키. 그거요. 거기 뭐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는 깜놀했어요 방금. 저, 나이키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잡스야 올인했지만 워지니아 같은 경우는 휴렛패커드에 1년 이상 있었고, 구글 창업자 같은 경우도 애들은
그거 집 만들어 놓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대학원 가야 된다고. 예. 팔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팔려고 예. 200만 달러가 예. 100만 원 팔렸는데 안 팔려 가지고 안 하다가 팔려서 안 팔았잖아요. 굴리다가 아니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해서 한 거잖아요. 그 케이스예요. 예. 그런 경우가 너 부지 기수입니다. 오리지널 센 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와비 파커 애들이 와비 나오죠. 파커. 최근에 그, 가장 혁신적인 예, 기업. 애덤 그랜트의 제자들. 걔네들 뭐 애들 4명이 사는 건데 교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망할 거라고 너네들. 너한테 투자 안 한다. 네. 투자 받으라는 투자 안 한다고. 왜냐면 애들이 창업을 했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아니 창업을 했는데 인턴십을 다 신청해 놓고 6개월 후에 졸업을 하는데 그럼 졸업하고서 올인할래? 아니 직장을 다 잡아놨어요. 예.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2개 걸치면서 이어가다가 아 이건 올인할 수 있겠다. 그때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2015년도에 구글 애플을 제치고 가장 최고 혁신적이에요. 혁신적인 예. 기업이 된 거죠. 예, 그만큼 안정감 있을 때,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안정감이 있을 때 애가 탐험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안전판 있을 때 뭔가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엄마 아빠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먹고 사는 이즘에 너무 목매달리면 뭔가 도전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아이들의 안정감에 대해서 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영성 작가님의 부모 공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정감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저만 백수였지만 저만 직업이 없었지만 저는 벌어놓은 게 많- 벌어놓은 좀 거를 있었지. 엄청 벌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껴 써갖고 3년 정도는 절대 내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놨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시스템도 맞춰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뭐든지 불안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되게 즐거운 것만 있었지. 확실히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이 되니까 진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짐 콜린스 책 읽어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찾기 힘들지만 세 개의 원이 겹친 걸 찾아라고 얘기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하고 싶은 것, 그러나 그것이 경제의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합쳐지면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잘하는데 돈까지 벌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못 벌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이어가기가. 그래서 그게 접점을 찾으라는 얘기 하거든요. 아무튼 어쨌거나 내가 뭐를 집중할 수 있게끔 안정감을 구축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멀티플레이어의 존재. 이게 큰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제가 맨 처음에 혼자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이제 고 작가님도 같이 하거든요. 멀티플레이어 뭐냐면 이제 저희가 포스팅을 뭐 동영상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카드 뉴스 대부분 카드 뉴스인데 제가 이제 고 작가님을 이제 인생 공부 팀원을 물색을 하면서 그 고 작가님을 원래 오래 알고 있었고 온라인 상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반해갖고 한 거거든요. 와, 이 양반 대단하구만. 진짜 이 땔감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구만. 저는 그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는 고 작가님한테 이제 완전히 맡기고 나는 내가 그 운영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매일 콘텐츠를 올린다는 게 쉽지 않고 우리 인생 그렇죠. 공부는 진짜 6시 콘텐츠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큐레이션이든 우리가 카드 뉴스를 하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렸거든요. 지금 1년 내내. 우린 쉰 날이 없어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고 작가님 한 명은 좀 역부족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까 요번에는 안정감이 약간 발목을 잡은 거죠. 다 직업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손이 전문용어로 삐꾸여 갖고 제가 미적 감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카드 뉴스를 막 만든 거예요. 잘 만들어 근데.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들다 보니까 늘어요, 그게. 아니 진짜 많이 들었어. 네, 그게 막 만들니까 시박사는. 다 그 얘기해줘요. 만들다 보니까 늘어서 세련돼졌어요, 그게.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칭찬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도 저도 힘들다 보니까 고 작가님이 이제 글만 썼는데 안 되겠다. 고 작가님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허접해. 네, 근데 대박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사실 이거에 있어요. 네. 뭘 새로 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 작가님도 되게 약간 부끄럼쟁이거든요. 부끄럼쟁이여갖고 못한 거예요. 창피해갖고 막 부끄러워하고. 근데 그 한 장 짤은 그 우리 영현이 형이 넘사벽인데 그 너무 미적 감각과 그 색감과 구도와 이런 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인데 고 작가님이 딱 봐도 그것만큼은 잘 못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영현이 형이 안 한 거다 티가 날 정도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막 몇천 조회가 아니요, 찍히면서 진짜 하나는 초대박 났어. 그래서 우리 역대 랭킹 3위까지 올라갈 그러니까. 만큼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내가 과신을 했어. 그래서 네.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폭망했어. 역시나 아니 그래서 얻어 걸린 건데. 얻어 걸린 거였는데 운과 실력을 운과 금방 그것도 하루 만에 바로 좀 늦게 만들 걸. 예. 그러면 자신감이 좀 오래 갔을 텐데. 운과 실력을 분리했어야 되는데 그 운을 100% 실력으로 착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나 너무 웃긴다. 그게 웃긴 게 뭐예요? 고 작가님이 맨 처음에 한 장짜리만 만들다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다음에 망하긴 했지만 그래, 최근에 만든 것도 예. 350개 공개됐어요. 잘 됐어요. 최근에 만든 것도 네. 잘 됐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게 멀티플레이어. 왜냐면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내 롤이 아니라 그러자. 내가 내일 아니야. 그래 버리면 조직이 안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저는 계속 공헌을 하고 있지만 전 대기업에 다시 꼭 돌아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TF 태스크포스 팀에서 진짜 조직 개혁 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연봉 안 줘도 돼요. 연봉 영원이어야 되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돼. 저한테 권한만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꼭 CEO 강연 가야 되거든요. 기어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스토리도 꼭 증명해낼 거예요. 아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저도 이제 구글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 게 팀 단위로 평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개인 고가를 때려버리면은 지금 대부분의 조직은 아닌데도 있지만 개인한테 고가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팀 단위로 고가를 때려버리면 우리 일이 되거든요. 가족같이 패밀리십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점을 덮을 만큼. 일단은 개인의 이기적이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인사 고가의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개인 역량 성장은 훨씬 크다고 믿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이 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는 게 저절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왜 리더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실제로 영업망 조직 파는 것이 인간이라는 책 읽어보면 영업망 그 사람들한테 팀 단위로 했을 때 근전적인 역할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팀 단위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멀티플레이어의 존재가 우리의 또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였고, 다섯 번째가 이제 긍정의 집중.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우리가 이제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악의적인 악플도 많이 달리고 뭐 이렇게 무의식적인 악플도 많이 달려요. 그럼 제가 다른 채널들을 보면은 뭐 거기에다가 뭐 악플에다가도 막 뭐 댓글도 달아주고 막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고객은 왕이라고. 근데 제가 대표 입장에서 이런 건 제가 100% 혼자 의사결정하는 건데 저는 고객은 저한테 소중해요. 구독자는 왕자, 공주 정도지 저한테 왕은 팀원들이에요. 팀원이 없으면 구독자 조차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팀원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은 전 가차없이 차단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고 토론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욕설을 쓰는 분들은 얄짤 없어요. 그 뭐 그래서 유명한 그 얘기 똑같은 건데 고객을 해고하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팀원들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영어를 써주고 좋은 글을 써줘서 몇천 명의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그 한두 명의 악플러의 무슨 권리를 존중하자고 그 1000명의 혜택을 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해가 발생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이거를 듣고 그 40대나 30대에서 이렇게 약간 매니저급이나 팀원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고객사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자기 식구들을 훨씬 먼저 챙겨주면 저는 효율도 훨씬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랑 고 작가님은 우리는 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액 광고를 집행해요. 돈이 많지도 않아서 뭐 크게 쓰지도 못해. 왜냐면은 페북의 유기적 도달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린 타겟 광고라는 걸 해요. 보통 저희 예를 들게 어떻게 읽을 것인가나 뭐 예를 들어 뭐 빅보카 같은 경우는 독서, 자기계발, 영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소액 광고를 집행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사셨어도 그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타겟 광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 공부는 예를 들어 뭐 35에서 40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도 가끔 써요. 이 광고 왜 하냐고. 그럼 거기다 대고 저는 죄송합니다 안 해요. 그럼 저 한번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물었어요. 되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런 글이 한번 나오길래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직업이 없는데 뭘 먹고 살면 좋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책을 팔아야 계속 이렇게 좋은 글들도 올릴 수 있고 내 딸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뭘 먹고 살면 좋을까 선생님이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꾸가 없으니까 그분은 제가 차단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해를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막 거기다가 막 광고 꺼져. 그럼 꺼지는 거예요. 저희가 차단하면 꺼지거든요. 그냥 꺼져, 네 꺼져 되는 예. 겁니다. 아 그게 솔직히 그래요. 웃긴 예.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거예요. 뭐 TV 프로에서 광고가 한다고 여러분 이 광고 왜 하냐고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쓸 수 있으니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안타깝지만 저희가 부자면은 만약에 그냥 무료로 광고 없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없이 당연히 할 거예요. 빌 게이츠 정도 되면 당연히 우리도 할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페이지 광고는 아니 빌 게이츠 비음만 내도 예. 될까요? 근데 저희는 페이지 광고 자체를 안 받아요. 저희 광고 의뢰는 사실 되게 많이 오는데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어떤 행사를 운영해야 되거나 페이지 플랫폼 운영 비용이 들어갈 때 그때만 광고를 저희는 이제 섭외를 할 거예요. 그때문에 최대한 공익성 높은 광고만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나 많이 오는데 광고 문의가. 근데 저희는 안 해요. 진짜. 그다음에 뭐 책광고 같은 거는 저희한테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몇 번 하려고 그랬었어요. 몇 번 실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책광고는 좋은 것 같아서. 근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왜 그때.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으로 말해드린 건데 고 작가님 큐레이션 점수에 다 8점도 못 넘었어요. 9점이 넘어야 제가 우리 정해놓은 점수가 있거든요. 9점이 넘어야 광고를 하겠다고 왜냐면 제가 고 작가님 우리나라 1등 북큐레이터가 그랬는데 1등 북큐레이터가 잡책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기준이 안 네, 되면 기준이 뭐. 안 되니까 좋은 책이 아니까 돈을 떠나서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안 해줘도 우리가 네. 팔아주고. 근데 그런 책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책 추천해준 것 중에 우리가 9점 넘은 거는 전혀 광고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공부 20이라는 브랜드를 언젠가 말씀드렸지 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전혀 광고 없이 이거는 꼭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20권들은 계속 큐레이션을 할 거예요. 고 작가님이 다 수백 권을 출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갖고 그래서 그 책은 나중에 저희가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할 거예요. 네. 제가 그 해외에서 좀 판권해서 책이 팔리면은 그 돈으로 친구들한테 그렇게 책 나눠주는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왜 이 긍정의 집중 얘기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회사에서 묶여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어떻게 대중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케터라든지 이런 분. 여러분 뭐 악플러는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해준 러버들은 그 여러분들을 진짜 충성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악플러들은 끼키야 그냥 소모적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건 그냥 그러려냐고 버리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더 치열한 판으로 올라가면 프로 선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솔직히 저는 웬만하면 그 프로 선수들이 요즘엔 다 저보다 동생이니까 되게 가여운 게 뭐냐면은 유현진 선수가 요즘에 못 나오잖아요. 네. 그 뭐 저는 유현진 선수 사생활은 거의 모르거든요. 뭐 사생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휴 병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넌 끝났어. 다 죄다 그런 글이에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이번 올림픽에서 손흥민 선수가 썰렁썰렁 했겠어요. 군대 얼마나 자기도 안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죄다 악플일색인 거예요. 손흥민 군대 고 막 이러면서 에휴 정말 화생방 더 해봐야 뭐 정신 차리지. 너는 끝났어. 넌 상무 가서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가끔 그 인간 무슨 내구전인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런 게. 걔 어린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거 볼 때마다 그 존재의 미약함이 느껴져요. 예, 진짜 그 존재의 추리함이 근데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 여러분도 솔직히 부자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최고까지 올라가고 싶잖아요. 고 작가님이랑 저랑 베스트셀러 순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플은 무조건 더 많이 달려요. 그렇죠.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너무 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악플 받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미친놈들, 쓰레기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요. 근데 그거를 점점 저희는 내성이 조금씩 그게 완전 내성은 안 생겨요. 그 누구도 안 생겨요. 근데 안 생기지. 안 생겨요. 근데도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으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색 노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엔지니어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노이즈를 100% 제거하려고 해도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자. 그런 힘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에 집중한 게 우리 인생 공부의 성공 이유 중에 하나고 당연히 우리 인생공부 구독자분들 그런 분이 없으시죠.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의 배설로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주위의 친구들 그러면 확 혼내주세요. 그냥.
그런 우리 댓글- 인생 공부 구독자분들 어. 실제로 그래요. 막 누가 이상한 소리 쓰면 너 왜 이런 소리 쓰냐고 저희 보면 다 저희 패친 팔로워 분들이시고 서로 되게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조장을 하나 노력하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얘기 중에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짤데없는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네. 무슨 뭐 자기는 무슨 뭐 안드로가 있는 것처럼 네. 거만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본문 독해를 못했어요. 네. 뭐 가차 없습니다.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최소한 토론을 하려면 인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되게 많으니까 저희가 여러분 그 뭐랄까 위로해드릴게요. 왜냐면 그런 걸로 상처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악플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거 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북은 오픈 채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전혀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긍정에 집중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양한 시도 다양한 실패.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진짜. 원탑이죠 이게. 예. 원탑.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페이지와 감히 정말 극명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들은 잘 되면 제가 다른 페이지 다 알거든요. 잘 나가는 페이지들 운영자를 다 알아서 몸을 사리게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번 웃겼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랑 막 이게 고 작가님이랑 이제 했던 게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스마트를 보는데 마땅히 볼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제가 뭐 했냐면은 막 이게 명곡들을 가사를 막 제가 막 예쁘게 만들어 갖고 왜냐면 노래가 시잖아요. 그렇죠. 막 혼자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다. 이거 이제 인생 공부 최대 카드가 나왔다. 명곡들을 이게 가사를 다 풀어써서 그림을 만들어서 시처럼 써주자. 대박 날 거라고 아침에 올려주면 위로받으면서 직장인들이 완전 망했어요. 거의 반응이 없어갖고 너무 무안해갖고 완전 망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고 작가님은 상식 그거 경영 진짜 경제. 내가 예. 영현 씨가 정말 우리 영현이가 완전 열심히 잘 카드도 만들었는데. 고퀄로 만들고 야 이거는 내용도 아침에, 완전 고퀄이라서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 경영 상식 올려주면서 게임 끝났다. 난리 났다. 우리 이제 인생 공부는 난리. 오전은 게임이 끝났다. 오전은 우리가 지배하는 거였는데 근데 우리가 오전이 게임 끝났어. 우리가 오전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거 보고 폭망. 너무 반응이 없어서. 구독자에 비해서 이렇게 폭망인가.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대박이 난 게 그냥 20대 분들은 카드 뉴스를 좋아하겠지 계속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고 작가님이 되게 길게 쓴 블로그 글들을 그러니까요. 올렸어요. 무슨 성과주의가 조직을 망치는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블로그가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언제 얘기해드렸죠? 지난 시즌에 얘기해드렸구나. 근데 예를 들어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는데 그 블로그가 잘 나가는 블로그들이 하루에 10,000명 이상 들어오면은 이거 엄청 최고예요. 상위 1%예요. 상위 1%. 아니 상위 1%가 아니가요. 0.01%, 예. 0.01%. 아니, 없어요. 왜냐면 그 아웃라이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고 작가님이 그 성과주의 이 폐해 이런 글은 그 게시물 하나 때문에 10,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10,000명이 뭐야? 막 20,000명들 막 쏟아져 그렇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들 읽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게 막 몇 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와 역시 이게 아는 거라. 그렇지. 그냥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행하는 거랑은 틀리는구나. 근데 이게 또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랑 고 작가님은 그 되게 더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항상 각성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측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행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공부는 해야 돼요. 예측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왜냐면 콘텐츠가 있어야 막 시도하는 거지 막 몸으로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총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총알은 공부와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이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살면서. 특히 20대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잘하는 건 있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되게 잘하세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데 답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려가요. 애기 같아요. 근데 세상은 안타깝게 거의 다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회사 생활이 왜 어렵냐면은 과장까지는 답이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매니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차장 부장부터는 답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 과장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부장이 잘 될 거다. 거기서부터 헬조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렉터는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들이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만환경으로 멀리 찾아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시하면은 CEO들, 익스큐티브의 결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 구조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그냥 자꾸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는 친구들은 시키는 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갖고.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특히 20대면은 뭐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다양한 시도라 그래서 막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책도 다양한 것 좀 읽어보고. 애들 갑자기 뭐 생뚱맞게 발레 책도 한번 읽어보고, 갑자기 생뚱맞게 천자문 책도 하나 읽어보고, 생뚱맞게 물리학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좀 어때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읽어도 몰라. 읽어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해서 뭐 우리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창의성 높은 사람들은 아이디어 질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자체를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낸다는 거. 그럼 많이 내니까 성공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이 실패한다는 거. 그럼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고 혁신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7번째로 오프라인에 집중한 거. 저희는 온라인 페이지지만 그렇죠. 오프라인에 엄청 집중해요. 다른 여타의 페이지는 솔직히 저희랑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저희처럼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고 작가님한테 말씀 처음부터, 그다음에 우리 필립이나 이런 좀 이렇게 페이지에 좀 감각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말하는 게, 우리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에 포커싱을 가져갈 거다. 이거는 페이지는 툴이지 이게 궁극적 지향점이 아니다. 결국엔 사람인데 사람은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다고. 온라인은 결국 영화로 따지면 매트릭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허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삶은 우리 오프라인에 있으니까 더 오프라인 모임에 많이 나오게 유도하고, 강연을 하고, 제가 서점 투어를 하고, 이런 걸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누적 강연, 우리 인생 공부 주최 참석자가 2,000명이 3,000명이 넘었고, AS 모임만 해도 인생 공부에서만 한 것만 해도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인생 공부를 되게 좋아해주는 친구, 그러니까 인생 공부가 자기 인생에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 공부를 통해.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으로 서점 투어를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네. 이제 이거가 방송에 나갈 때면 부산에 갔다 왔겠네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피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되게 공허하지 않고, 그게 큰 숫자 20만이라는 구독자에 비해서 2천만은 여전히 0.1%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그게 소금 같은 거예요. 바다가 왜 썩지 않아요? 소금 때문에 썩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공부에는 소금 같은 구독자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일종의 소금 같은 구독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구독자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죠. 많이 적죠. 많이 적죠. 아직 그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듣는 숫자가 엄밀히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2만 명 정도 들으니까 여전히 적죠. 그러니까 2만 명이 10%네. 우리 많이 드시네. 우리 영도권 컸어. 많이 컸구나.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여전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건데, 저 막 마음 같으면 20만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 집중하고, 저희가 그래서 영도권 방송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듣는다는 행위는 되게 피상적이진 않거든요. 반 오프, 반 온라인과 오프의 중간. 중간이죠, 중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저희는 여기를 애정을 많이 갖고 힘이 들고, 다른 스케줄이 많아도 막 강연이 들어도 이거가 먼저 우선순위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가 우선순위고, 단어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왜냐면은 이 단어교실의 보완점이 그거예요. 솔직히 단어교실은 영어도 중요하지만 매일 여러분과 만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영도권 하나 올라오고, 그 인생 공부 하나 올라가고, 단어교실 4-5개 올라오면 거의 일주일 찬단 말이에요. 매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자극을 줄 수 있고, 제가 거기서 개드립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단어교실이지만 오늘 인생 공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해보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 공부 얘기 더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거의 일주일에 2번은 녹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완전 픽스드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이렇게 집중한 게 우리 여타 페이지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빠르게 더 큰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라고 게다가 보는 뭐 거죠. 저희가 여력이 점점 더 생기면 더욱더 더 오프라인에 집중할 거예요. 더 오프라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출몰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지난번 행복했던 게, 제가 예. 책이 좀 잘 돼서 처음으로 수익이라는 게 생겨갖고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막 그 카페 구석에서 하고
막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작은 카페지만 통째로 통째로. 해서 25명 정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점점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환경 간다는 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2-30만 원 드는데 역색 그 강남으로 가고 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50에서 100만 원 들더라고요. 돈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발로 뛰고 해갖고 그래서 더 오프라인을 많이 만나고 요즘에 좋은 거 뭐냐면은 서점에서 자기네 PR을 해야 되니까 저를 많이 불러줘요. 서점에서 제가 그럼 서점은 무조건 가요. 왜냐면은 전 서점은 되게 상징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가드릴 수가 없는데 서점은 앞일 제쳐놓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서점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겠어요? 이 책 저 책 한번 본단 말이에요. 제가 환경 설정을 한번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때 여러분이 잡은 책이 여러분 인생 바꿀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서점에서 강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서점 강연은 그 지나가는 분들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연찮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8번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기. 네. 인생 공부 이제 저는 워낙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인생 공부 페이지로만 상담해 준 게 500건이 넘어요. 제가 대충 헤아려봐도 고 작가님한테 무슨 독서 상담, 무슨 글쓰기 상담 받은 친구도 거의 100명이 넘고 뭐 영어는 뭐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진짜로 뭐 세할 수도 없고 지금 그냥 상담만 그러니까 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상담만 한 것만 해도 엄청나요. 500건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이제 저희가 꿀알바는 지금 이제 친구들이 그만둬갖고 이제 2기를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꿀알바도 해야 되고 가을에 이제 다 같이 봉사활동도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자꾸 기부도 인생 공부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인생 공부가 뭐 궁극적 지향점이 아니라 인생 공부는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애정이 많은 독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되게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9번째 이제 적극적 독자. 이게 우리 인생 공부의 자랑이죠. 인생 공부의 카드 뉴스를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한 2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막 대박 나신 분들도 있고 카드 뉴스가 이제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은 이 카드 뉴스라는 거는 요약이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랄까 문맥적 요약도 잘 돼야 되고 시각적 요약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카드 뉴스 만드는 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멀티 감각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다 고쳐주긴 하지만 많이 고쳐주면서 자기 부족함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지식을 나누는 기쁨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막 몇십만이랑 소통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막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서평 글쓰기라는 책을 요약했었던 분은 그 작가가 그거를 멈춰갖고 저희가 멈췄는데 자기 책이 팔리는데 멈췄는지 왜 팔렸는지 모르는지 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분은 막 몇천 개가 공유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 경험이에요. 그렇죠. 내가 몇천 명한테 지지를 받고 몇천 명이 여러분 엄청난 거 전교생 여러분 다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걸로 삶이 바뀌거든요. 네. 최근에 예를 들어 그 단어장 그 예문 사용하기 네이버 사전 사용하기 그분도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글을 쓰셨는데 플랫폼을 못 만나갖고 총 구독자가 6,000명이었는데 총 조회수가 6,000개였는데 이틀 만에 지금 3일 만에 7만 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영창님인데 그렇게 쓴 거예요. 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되고 인생의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극적 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투고라는 걸 말해주면서 우리
영덕공의 지한 쌤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요약하는 거 투고해서 갖고 저희랑 이제 멤버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되게 못하셨어요 카드 뉴스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다 바꿔드렸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잘하는 유형이 다른 거죠. 왜냐면 이제 구두로 강의를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회도 얻으시고 성장도 하시고 다 그러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다른 페이지와 패밀리십. 왜냐면은 이제 페이지들이 되게 독단적으로 가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오피셜 브라더 시스터 페이지가 체인지 그라운드랑 하루 5분 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친구들을 키워주려고 최대한 좋은 건 큐레이션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잘하니까. 예, 잘하니까. 어. 그다음에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은 이제 불펌을 안 하거든요. 다 자기네가 자체 제작을 해서 올리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페이스북의 80%의 페이지가 이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불펌이 많아요. 우리 것도 많이 했죠. 예, 우리 것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그거는 뭐 저희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뭐 어차피 뭐 그거는 뭐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 잘 없어갖고 뭐 출처 적어서 가져가면 아닌 줄 아는데 다 불펌이에요 무조건. 네. 공유 기능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다 100% 불펌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거 대응할 수도 없고. 근데 제 힌지 그라운드랑 하루 5분 친구들은 다 자기네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또 각자 하루 5분은 이렇게 명언 같은 거나 이런 요약, 이렇게 동기부여 요약 같은 걸 잘하고,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나라에서 인물 스토리텔링에서 거의 1인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희 만나기 전에 이제 페이지가 4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둘 다 5만 5천 정도 돼요. 각각 15,000씩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작기 때문에 저희를 키워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의 근데 좋은 컨텐츠를 공유해주면서 저희도 같이 이제 좀 성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배우는 부분이 많고 이 친구들이 저희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패밀리십을 가져가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10만까지는 무난하게 제가 페이지를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SNS 채널에서는 저희가 얼라이언스 연합으로 가장 큰 채널을 구축을 하고 좋은 뉴스는 빵빵 터트리고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좋은 뉴스는 빵빵 터트리고 고발의 부분이 있으면 또 고발도 빵빵하고. 솔직히 제가 지금 제일 성공시키고 싶은 게 그거예요. 대학원 비리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대학원 비리를 말하고 싶지만 그 보복이 100% 남거든요. 왜냐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지도 교수가 갈구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해결하려는 방안이 뭐냐면은 대학교 과 비리 불합리만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게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갖고 대학교 특정 과가 너무 많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제가 감사를 보내는 게 목표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누가 신고한지 모르잖아요. 이제 아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난 안 했다 끝까지 신고는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체로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전체 감사 들어오면 그 정도로 썩었으면 잡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왜냐면 이거 안 고치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예, 대학원 안 고치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제 돈을 몇백만 원을 써서 할 거예요. 왜냐면 페이스북 자체 유기적 도달이니까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전혀 저한테 이득이 없는 건지 불구하고 200이건 300만 원이건 돈을 쓸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자료를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대학원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냥 썩어가 아니라 몇 개 대학에서는 몇 개 접수가 됐고, 성희롱은 몇 개가 접수가 됐고, 연구 조작은 몇 개가 접수가 됐고, 연금이 횡령은 몇 개가 접수가 됐다. 근데도 보고만 있을 거냐, 국회랑 정부는. 제가 이 언론사들이랑도 이거 다 협업을 해서 터트리는 게 목표거든요. 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는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만 늘어나거든요. 저희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세상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냥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운이 컸겠죠. 우리 또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또 운 네. 얘기 했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네. 너무 많을 거고, 근데 저희가 아는 부분은 이 정도고, 네. 이게 어떤 조직이든 어떤 무슨 팀이든 이게 분명히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다음에 참고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배워야 될 건 배우고, 어떤 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성할 건 반성했으면 좋겠다. 네. 이 방송이 많이 퍼져서 리더들이 좀 많이 뜨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팔로우십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도 좀 반성을 하고, 내가